8월 필리핀 보라카이를 다녀오며 보라카이의 멋진 석양이 세계 3대 석양 여행지인 코타키나발루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친구한테 얘기했다. 그러다가 역시나 광고톡을 들여다보다 10월 여행지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확정. 인천 1터미널에 있는 쉐이크쉑 버거에서 야식에 맥주 한잔, 저녁을 먹은 후라 햄버거 하나에 라거, IPA, ALE 3종의 맥주를 마시니 그 또한 여행 기분이 돋는다. 한국을 떠나다 좌측에 큰 글씨가 보여서 재빨리 사진을. 그런데 제대로 못 찍어서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다는. 아침 6시 정도 도착하기 1시간 전. 하늘 위의 색깔이 제대로 된 석양 사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바다 위에 구름선같이 신비한 모습이 보였다. 이제 제법 날이 밝았다. 구름의 모습이 계속 봐도 안 질리는 모습이라 제법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어느덧 진짜 바다가 보인다. 코타키나발루 가운데 있는 키나발루산이 구름을 뚫고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의외로 유명한 수상 가옥촌. 드디어 착륙. 제법 멋진 풍경이 기대된다. 위에 사진 캡처해서 이슬람 사원만 확대. 제법 멋진데 유명하지 않은 사원이다. 미리 MDAC 말레이시아 도착 카드를 작성하고 3일 전 입국 정보도 등록해야 된다. 작은 공항이라 생각했는데 나와서 택시 타려고 걷다 보니 제법 넓은 편이네. 유심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예약. 우선 나시고랭. 지금껏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잘 구워진 것처럼 고소하고 간도 아주 적당했다. 그런데 또명국수는 정말 짜서 같이 주문한 차를 자꾸 먹게 됐다. 식사 후 짐을 맡겨두고 바로 환전하러 이동했다. 환전 후 화장실을 가려 했는데 화장실은 많은데 휴지가 없고 수도만 있다. 결국 노점에서 커피를 마신 후 가게에서 휴지를 빌려갔다는. 나와서 두리안 아이스크림과 딸기빵을 먹은 후 주변 매장에서 신발도 몇 개 구매한 후 숙소로 향했다. 구두가 가볍고 무척 편해서 4개 15만원대. 오는 길에 바로 마주하는 워터프론트의 조형물들. 그리고 아이러브 코타키나발루. 동남아를 가면 첫날 술안주로 과일을 사는데 망고스틴 1kg와 몽키바나나를 구입. 이틀간 야식 안주로 잘 먹었네. 호텔은 아파트형이라 20평 가까운 평형인 듯. 뒤늦게 6층의 풀장을 봐서 이용 못한 게 아쉽네. 조금 쉬다 첫 관광상품 픽업 제셀톤 선착장으로. 선착장 앞에 대형 면세점이. 야간에 오면 한잔할 곳이 있어 보이는 곳. 여긴 어지간한 식당에서 술을 파는 곳은 고급 식당이나 바에서 팔아서 공항외에서는 식사 중 딱 한 번 먹었다는. 제일 먼저 하늘에서 본 수상 가옥촌으로.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난민들은 그냥 자리 잡고 살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도 없이 사는 경우도 있다는. 고양이 한 마리가 점프? 이를 노리고 한참 대기하고 있고. 바깥쪽은 부자가 사는데 안쪽은 생활하기 바쁜 사람들이 살면서 쓰레기 방지 시설도 없고 쓰레기가 쌓여서 문제가 된다는. 간단한 스노클링 후 낚시터로 이동. 보라카이는 맑은 물에 나오기 싫었는데 코타키나발루는 뿌옇게 잘 안 보여서 금방 나와버렸다는. 중반 이후 3마리 잡고 낚시도 마무리. 어느새 날은 저물고 다시 수상가옥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 대기. 배 몰고 하던 가이드 도우미 청년들이 요리를 해온다고. 우리가 잡은 물고기 회도 먹고 갯찜과 새우도. 그런데 가이드가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을 보니 왠지 꺼림직한 느낌이. 맛은 그냥 먹을만함.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날씨는 좋아 보이네. 그런데 1년 중 비가 안 내리는 날은 10일 이내인 나라라. 여행 내내 석양의 시간에 비가 내리는. 어제 한국인 가이드가 코타키나발루에는 맛있는 식당도 없고 사갈 만한 선물도 없다고 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찍어놓은 식당으로 500m 정도 걸어가는데 날이 덥긴 무지 덥네. 여기도 역시 맥주는 안 팔고 쌀국수가 국물이 시원하고 괜찮다. 길을 걸어가다 보니 저렇게 이발한 나무들이 많다. 시내 관광은 간단히 UMS를 시작으로 심림깃 입장료를 받는다. 우선 중앙시계탑을 시작으로
바로 옆에 유명하지는 않지만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계단이 위치해 있다. 그 옆에 이벤트홀도 제법 이쁜 모습으로 위치해 있다. UMS의 주인공은 핑크 모스크. 코타키나발루 시내 관광의 대표 코스다. 문양을 들여다보니 태양과 별을 형상화한 것 같다. 그리고 주청사로 가려다 잘못 와서 플로팅 마스크라 불리는 곳으로 왔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구사바 주청사. 왼쪽 건물이 진짜. 이건 모스크가 아니고 시의 법원이란다. 그런데 건물이 이쁘게 잘 나왔다. 바람이 살짝 있어서인지 반사되는 현상은 없다. 서둘러 숙소 복귀 후 두 번째 관광 픽업. 원숭이, 반딧불이 등 자연 관광 코스다. 3시간 정도 이동해서 본가완 지역. 우선 식사부터 준다. 바나나 튀김 처음 먹는데 역시 튀김은 맛있다. 주스도 나오는데 끈적이지 않고 끝까지 깔끔해서 많이 마셔버렸다. 챙겨간 작은 소주 하나도 반주로 먹고 출발. 원숭이 구역에 가서 가이드들이 바나나로 원숭이를 꼬셔오는 코스. 엄마가 절대 아기한테 바나나 안 주더라. 결국 아기는 껍질을 주워 먹는. 일부러 사람 위로도 유인하고 그런다. 절대 만지는 건 금지. 선색 관광지로 이동해서 태양권도 쏴보고. 키나발루산도 다시 한번 찍어봤다. 이번 여행의 최고 이벤트는 동네 개들이 찾아낸 투구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보호종. 만지거나 만진 것 SNS 게재 시 벌금이나 징역을 산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척 크고 무겁다. 보라카이에서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갔으나 팔지 않아서 실망한 게 얼마 안 되는데 가이드가 인생샷을 찍어줘서 별도로 간직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인생샷이라는 걸 건져보네. 잘 살아라. 여전히 내게는 모자란. 중학교 이후 처음 보는 반딧불이. 친구 하나가 생각난다. 등을 가렸다 보였다 둥글게 돌리니 애들이 날아온다.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관광을 한 것 같다. 탄중하루로 이동하기 전 딤섬 전문점으로 그랩을 불렀으나 기사님의 폰이 꺼지면서 결국 다른 곳에 떨궈줘 정말 맛없는 점심을 먹었다. GPS가 제대로 안 잡혀서 벌어진 참사였다. 볶음면은 짜고 고기탕은 누린내가 난다. 코타키나발루 선셋의 메카 탄중하루 해변에서 제대로 된 선셋을 보기 위해 잡은 숙소다. 산비둘기 커플이 겁도 없이 테라스로 날아와 한참을 놀다 간다. 자연 친화적인 동네다. 뭔가 침대에 안 보이는 벌레가 있어서 2박 동안 20군데 넘게 물린 자국이 생겼다. 탄중하루 해변으로 나가면 천막에 여러가지 먹거리를 파는 야시장이 있다. 제쿠르츠 튀김과 꼬치들로 안주 삼아 하루 야식을 즐겼다. 해변 위의 테이블석은 이 시간에 심림기 3,200원이 들지만 자리 잡고 열대과일 스무디 한잔하며 멋진 석양을 기대하다 실망하고 식사하러 가버렸다. 코타키나발루에서 먹은 모든 식사비를 합친 것보다 비쌌지만 역시 전통 중화요리집의 맛이 있었다. 야채볶음은 마도 아니고 감자도 아닌 것이 들어있는데 크게 맛이 나지 않았다. 찹스테이크와 크림새우, 볶음밥 모두 한국에서 먹던 맛이다. 맥주도 팔아서 시원하게 반주를 곁들였다. 제법 거리가 있고 어두운 길에 볼거리도 없어서 그랩을 타고 복귀했다. 다음날 점심은 어제 가지 못했던 딤섬집에 갔다. 종류별로 3개씩 들어있는데 12종을 주문해 먹었다. 가격이 저렴해서 해물국수도 시켜 먹어도 5만원이 되지 않는다. 코타키나발루 강력 추천 맛집. 가성비짱. 식사 후 귀국을 위한 쇼핑타임. 이마고 몰이라고 중고가 전문 쇼핑몰.
가끔씩 전통 공연도 하기에 한참을 보고 자리를 떴다. 같이 사진도 찍어주는데 고민하다 패스. 마지막 날 계속 비가 내려 큰 기대 없이 탄중하루 해변으로 나섰다. 역시나 우중의 멋진 석양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야시장에서 제쿠르츠 튀김과 꼬치 등을 사와서 쇼핑몰에서 사온 맥주와 함께 먹었다. 드디어 귀국하는 날, 호텔 체크아웃 후 탄중하루 해변을 나가 아쉬움을 남겨두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 코타키나발루에 가면 꼭 먹어보라는 나실 음악. 왜 볶은 땅콩과 튀긴 멸치가 들어가나 했는데 맛있다. 공항의 OLDTOWN 화이트 카피 KKIA 레벌 이 더메스틱 디파처 추천 맛집이다. 역시나 맥주는 팔지 않기 때문에 어제 사둔 맥주를 꺼내 먹었다. 쌀국수도 시원하고 먹을만하다. 드디어 귀국하는 날, 호텔 체크아웃 후 탄중하루 해변을 나가 아쉬움을 남겨두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 계획과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알차고 재미있는 여행이었다. 식당에서 맥주를 거의 안 판다는 건 무척 아쉬웠다. 여행의 느낌이 반감된. 어쨌든 보라카이와 코타키나발루의 선셋도 비교해봤고 새로운 나라에 나의 발자취를 남겼다.